예, 안녕하십니까. 전기 응용기술사 이 시간 첫 시간,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전기 응용기술사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함께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방법대로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신다면은, 전기 응용기술사,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조명공학입니다. 이 조명공학은 우리 이제 전기 응용 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출제 빈도가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전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조명공학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이 과목 범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우리 전기 응용 기술사 파트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 파트에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발송비전 기술사에서는 발전공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조명공학은 없습니다. 출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송비전 기술사 파트에서 계신 분들이,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두 번째 도전할 때 전기 응용 기술사는 조금 넘사벽이죠. 근데 이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가지신 분들은 조명공학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로 조명의 축광량 단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명공학에서 가장 기초 이론이고 많이 출제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5개의 자승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은 별표 5개의 자승, 별표 5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별표 5개의 자승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별표 5개의 자승은 응용되는 문제, 또 다 출제되는 문제, 다른 곳에서도 또 써먹을 수 있는 문제, 다른 곳에 기초가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별표 5개의 자승으로 표현해서, 특별히 이거는 반드시 독파하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이제 별표 5개의 자승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일에서도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별표 5개 자승부터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5개의 자승, 별표 5개는 좀 숙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별표 4개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개념만 잡아놓고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조명의 측광량 단위는, 자, 보겠습니다. 빛과 색은 에테르,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파된 것이다. 적외선과 자외선 등은 눈으로 감지할 수 없으나 이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 광속, 이 범위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이 범위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감지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빛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전자파다. 그래서 온도방사와 루미네센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다음 문제가 온도방사죠. 여기 온도방사.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루미네센스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조명은 다 루미네센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측광량 단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조명을 가장 먼저 설명할 때 빛, 전자파, 파동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설명 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전개, 그 다음에 이 자개, 이것을 삼위일체 같다,
이렇게 증명하신 분이 뭐다? 이분이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형님께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같음으로 이렇게 증명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의 전기장, 자기장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전자파,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존 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해 놓은 식들을 우리 뭡니까? 우리 맥스웰 형님께서 같음을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전기와 자개가 같다. 이걸 일단은 알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다? 파다. 전자파의 일종이다. 우리 빛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측광량 단위에서 이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닥암하셔야 됩니다. 닥치고 암기. 닥암이라는 것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닥암. 우리의 약속입니다. 닥암하면은 닥치고 암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체 여기에서부터 람다 제로에서부터 파장 무한대까지 이 전체의 파를 우리는 우주에서 온 방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사속 단위는 어떤 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방사 에너지 와트로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방사속이 우주에서부터 전체의 전자파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모든 파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자파, 또는 고조파, 고주파, 상용주파. 우리 60Hz는 상용주파는 여기쯤에 있겠죠. 주소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넘어갈게. 여기 100 나노미터 이쪽에 위쪽을 우리는 전리성 전자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전리성 전자파 100 나노미터보다 밑에 쪽을 우리는 비전리성 전자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리성 전자파는 어떤 파로 이어졌냐? 알파, 베타, 감마, X선 이렇게 표시됐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우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X선, 감마선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우주선까지 이렇게 표가 그 파가 자외선 파가 형성돼 있고 여기에 람다는 파장은 제로가 되겠죠. 왜? 파장 보면은 이렇게 되죠. 파장이 굉장히 조밀하게 파와 파 관계에는 그 조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밑으로 갈수록 이 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파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파는 무한대가 되겠죠. 위쪽으로 갈수록 파 람다는 제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밑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제로가 되겠죠. 우리 상용주파는 바로 윗단계 뭡니까? 이 윗단계에서 상용주파 아시죠? 60Hz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조파, 그 다음 고주파, 라디오파 이렇게 전체적인 파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죠. 우리는 이 시간에 조명공학에서는 이런 파가 아니라 우리 F 광속 380에서 760 나노미터 사이에 광속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빛 할 때는 이 부분만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그래서 다른 파는 또 다른 파트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광속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속을 조금 더 하면은 전자파나 광자의 형태로 방사나 입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랑 그래서 이거는 C는 람다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C가 뭡니까? 광속이죠. 전파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람다는 여기에 람다 파장은 뭡니까? F분의 C가 된다. 광속을 주파수로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가 파장이 됩니다. 이 파장
이렇게. 그래서 진공 중의 전파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로 빛과 전기 자기가 같다는 절대 속도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광속입니다. 루미너스 플럭. 이렇게 해서 광속 F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과시광선, 광속 이렇게 루멘으로 표시합니다.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이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뭡니까? 광양. 그래서 광원의 밝기, 빛의 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렇게 통과하는 광양을 가지고 우리는 광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는 여기에서 이 F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인티그랄. 자, 여기에서 Km 그 다음에 여기 V 람다, P 람다에 대한 D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F는 단위는 루멘이 되겠죠. 루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속을. 그래서 이 가시범위 내에 그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광량인데 광원의 밝기 빛의 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가시범위 이 빨주노초파남보 가시범위 내에서 방사속을 눈의 감도로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광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광속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K 람다는 뭡니까?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K 람다는 680에 680 루멘 퍼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 보면은 680의 인티그랄 그 다음에 여기에 P 람다, V 람다, D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와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V 람다는 뭡니까? 비시감도고 P 람다는 분광 방사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체크해 두실 게 구광원, 광원을 보면은 자, 구광원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 F는 구광원 F는 4파이 I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광원, 평면판 광원 이거 그 다음 평면판 광원은 요거 F는 뭡니까? 여기는 파이 I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광원은 요놈아는 F는 뭡니까? 파이 자승 I0 파이 자승 I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하나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광양에 대해서 보면은 이 광량은 여기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광속을 적분한 겁니다. F를 시간당으로 이렇게 FDT로 광량 광속의 적분으로 구하고 다니는 루멘 퍼 아워다. 그래서 F는 DT, DQ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광속의 총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총량을 우리는 광량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광량으로도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광도를 그 다음에 이제 광도를 한번 보면은 광도는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광도는 칸델라인데 빛의 세기 이 이제 조도로부터 나온 이제 빛의 세기를 말하고 광원에서 어느 방향에 대한 빛의 밝기로서 발상 광속의 입체각 이 d 오메가 된 입체각에 대한 밀도 이 입체각에 대한 조밀한 이 밀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광도가 됩니다. 이 광도.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 d 오메가에 대한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광속의 수 이게 광도가 됩니다. 광도. 이 광도의 집합직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배우는데 이 광도들의 이 밀도를 우리는 나중에 휘도라고 표현합니다. 요 휘도, 이거는 뭡니까?
광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광도 이렇게 뒤에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광속의 수, 이 I는 그 DF에 대한 D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칸델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D 오메가는 미소 입체각이다. 이렇게. 그리고 DF는 D 오메가에 대한 광속의 수, 그 광속 이렇게 D 오메가를 표현할 수 있죠. 아니 DF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조도. 순서가 이제 이 조도를 먼저 본 다음에 강도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조도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일루미네이션 2로 표현하는데 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조도는 보강할 것인가, 이거는 개념만 잡게요. 광속을 단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럭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대한 이 광속이 와서 이 바닥면, 이 면을 전체를 가지고 비치지 않습니까? 이 면에 대한 밝기, 이거를 그 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피조면, 이 당하는 그 밝기가 쌓여서 이 면에 밝게 되지 않습니까? 이 피조면에 대한 밝기를 우리는 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 이 면에 뭐가 광속이 이렇게 다 입사될 거 아닙니까? 이 입사하는 광속의 수를 우리는 조도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이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는 광속의 광속으로 이 면의 밝기를 우리는 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의 밝기, 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휘도, 이제 여기 그 조도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조도는, 입사각 여연의 법칙이 해갖고 법선조도, 수평조도, 수직조도, 역자승의 법칙, 이게 지금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언급하면은 요거는 A분의 F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A는 뭡니까? 4파이 아래자승. 4파이 이 아래자승이고, F 광속은 4파이 I 이해했지 않습니까? 4파이 I 이렇게 하면은 4파이 이렇게 하면은 아래 자승분의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자승의 법칙에 해서 나중에 광도에 대한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게 역자승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도의 조도 관련된 법칙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휘도는 단위는 칸델라 퍼 메타의 자승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니트라 그럽니다. 이걸 다시 한번 쓰면은 NIT 니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위를 우리 칸델라 퍼 제곱센치로 여기다 써보면은 파란 걸 써볼까요? 칸델라 퍼 메타의 자승인데 제곱센치 이렇게 하면 이놈아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틸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참고로 이렇게 보고 이게 니트로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휘도는 이게 광도의 여기에 밀도수잖아요. 광도의 밀도니까 이거는 이 표면, 이 전체 표면에 대한 밝기, 그 다음에 이 면에 대한 밝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겉보기, 겉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휘도는. 그래서 발광면에 어떠한 방향에서 본 단위 투영 면적당 그 방향의 광도다. 그 방향에서 본 투영된 광도가 이쪽으로 투영된 광원의 빛나는 정도. 이 광도 이 광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광속의 밀도가 이렇게 돼서 이쪽 면에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면의 밝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나는 정도, 광원의 눈부심 정도, 휘도 우리가 주유소에 딱 들어갔을 때 막 눈비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데 눈부신 광원을 써야 됩니다. 주유소는 사람을 끌어야 되니까. 그런 보이는 게 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휘도는 메타 자승의 I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게 다르게 쓰면은
이거를 다르게 하면서 써보면은 A의 세타에 I의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분의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의 광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라는 놈이 있죠. 광속 발산도 M 럭스입니다. 이 럭스의 앞에 R자가 붙어있죠. 그래서 이 조도와 이 광속 발산도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서로 간에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제지간. 그래서 이 광속 발산도는 M 단위는 루멘 퍼 여기는 표현이 안 됐죠. 루멘 퍼 메타의 자승. 여기는 단위는 루멘 퍼 메타의 자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라드럭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만 보시면 라드럭스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헷갈리니까 광속 발산도는. 그래서 물체의 밝기 여기 이제 우리 광속 발산도 있지 않습니까? 라드럭스 루멘 퍼 메타의 자승 이거는 그 단위 면적에 대한 단위 광속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조명 광원이 있습니다. 이 조명 광원 이거 뭐 LED입니다. 요즘에 LED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면 됩니다. 이 LED 광원에 대해서 이렇게 광원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도가 이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광속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노마가 광속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바닥면에 이 면에는 조도가 되겠죠. 조도 이 조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빛이 광속이 나와서 뭐가 됩니까? 이 광속이 나와서 뚫고 들어간 놈 바닥에 이제 투영된 놈 바닥에 투영된 놈도 있지만은 투과가 돼버린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 확산면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제 투과되고 그 다음 이 안에 이 면에 흡수되는 놈도 있을 것이고 또 뭐야 반사되는 놈도 있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있죠. 우리가 뭡니까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이 있죠. 여기에 반사율을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로우 이렇게 표현하고 흡수율을 우리가 흡수율을 알파, 투과율을 감마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뭡니까 조도라는 놈은 이 광속 발산도하고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빠집니까? 이 조도에는 이 광속 발산도가 흡수율과 투과율과 반사율이 반영된 놈이 광속 발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속에서 이 발생되는 게 이 조도가 발생되는데 이 광속에서 이 조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조도가 광속에서부터 조도가 발생되는데 이 조도가 뭡니까? 광속 발산도하고 거의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대강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투과율과 반사율과 흡수율이 반영된 조도에 반영된 것이 광속 발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속 발산도 하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에서 사람 뭐 그릴 때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막 그리면 됩니다. 막 예쁘게 이 사람이 앉아서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과일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지금 앉아 있는데 딱 조명을 보니까 이 겉보기 면적, 겉보기에 그 빛나는 정도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휘도입니다. 휘도.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휘도 단어는 그 표면의 밝기, 그 면의 밝기, 그 광도의 밀도, 겉보기 밝기 이것을 우리는 휘도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단위 각도, 단위 각에서의 밀도를 우리는 이게 광도라고, 이게 광도, 이 I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광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다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확산면에서 휘도하고 광속 발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속 발산도 휘도는 휘도의 관계는 자 파이, 이 면에 파이를 곱해준 것과 같은 건데 이거는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는 이것도 또 시험에도 가끔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직광양 상호 관계에서 이게 광속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거는 가장 중심이 광속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 본 겁니다. 광속이 핵심이죠. 광속에서부터 방사속이 이렇게 이제 방사속에부터 광속을 발생시켰잖아요. 주인이 핵심이 광속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광속을 인티그랄 하는 게 이제 광량이 되겠죠. 시간당 시간의 적으로 이렇게 관계 광량이고, 그 다음 단위 그 각도로 광속을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광도다. 이렇게 이걸 광도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 조도의 투과율, 반사율, 흡수율을 반영한 게 광속 발산도다. 우리가 광도에 뭡니까? 이 밀도를 우리가 한 게 휘도다. 휘도에 파이를 곱한 게 파이를 곱한 게 우리가 광속 발산도다. 이건 나중에 또 증명이 되니까 하시면 되고, 일단 광속의 F를 P로 이렇게 전력으로 나눠주는 게 전등 효율이고, 에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실론으로 표시하는 것은 광속을 파이로 방사속으로 나눠주는 게 발광 효율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다감이고 이것도 다감입니다. 다 다감입니다. 무조건 다감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에서 이 저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항. 전력을 W1을 이렇게 표시하고, 저항을 W2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램프를 W3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여기에서 W1에서부터 다 파생되지 않습니까? W1은 전력을 주면은 저항과 전등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W1은 W2, W3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램프가 다 빛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램프 안에서도 뭐가 연료도 소모되고 또 다른 놈으로도 막 분리됩니다. 그래서 W4는 열, W5는 방사속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방사속이라는 놈은 또 W6, W7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W7입니다. W6는 적외선, 자외선으로, 방사속은. 이 방사속이라는 놈은 과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방사속이라는 놈이 적외선, 자외선 또는 또 빛으로. 이 빛은 뭡니까? 380에서 760 나노메타 사이에 루멘의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을 한번 이렇게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에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P분의 F죠.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W1분의 요놈아는 W1분의 F가 몇입니까? 여기 W7 여기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W7으로 이렇게 표시 다 할 수 있어요. 에타 효율은. 그 다음에 발광 효율 요거는 방사속이 얼마입니까? 방사속 W5죠? 그래서 W5분의 F는 W 어떻게 돼요? 7.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 우리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자, 온도 방사와 이론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별표 4개만 하시고 보면 됩니다. 별표 4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온도 방사라는 것은 앞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도 방사와 뭘로? 루미네센스로 분리된다 했죠? 그래서 온도 방사는 우리 이제 백열전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특수 조명 뭐 있죠?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은 할로겐 램프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가열해서 고온이 되면은 가시광선이 방사되고 이 현상을 온도 방사라 합니다. 이 온도 방사는 방사 스펙트럼이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가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고체 열방사라고 밴드 스펙트럼,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고압 할로겐 등 해서 HID 램프, 그 다음 라인 스펙트럼, 저압 나트륨 형광 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연속 방사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온도 방사를. 그래서 온도 방사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플랭크 방사 법칙, 위인의 변이 법칙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거는 좀 암기가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절대 온도와 전방사 에너지와 관계고, 플랭크 방사 법칙은 절대 온도와 뭐다? 분광 방사 에너지의 법칙이다. 윈의 변의 법칙은 절대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 법칙이다. 이 세 가지 공식과 더불어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방사체, 흑체는 뭡니까? 표면에 입사하는 모든 파장의 방사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다는 가상의 뭐다? 물체. 이걸 우리는 흑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번 개념은 좀 잡으시고요. 자, 온도 방사 세 가지 법칙에서,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W는 시그마 입실론 시그마 T의 사승이다.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 이 식은 알 겁니다. 와트 퍼 베타이자서. 이거는 그래서 절대 온도와 전방사 에너지와 관계를 설명한 건데, 모든 물체는 표면의 절대 온도 제곱의 4승에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렇게 해서 열 복사선을 방출한다.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두 번째, 빈의 변이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은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자, 절대 온도와 최대 분광 방사가 일어나는 파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에서 일어나는 파장은 절대 온도 파장 람다 M은 절대 온도에 뭐에 반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람다 M은 뭐다? T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TV 상수 이 두 개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눈부심과 관계는 휘도를 제어하려면은 이 필라멘트 온도 제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로겐 전구의 발광 온도를 높이면은 방사 에너지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파장이 온도를 높이면 파장이 짧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플랭크의 방사 법칙. 플랭크의 이 방사 법칙인데, 이거는 절대 온도와 분광 방사속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분광 방사 에너지와 관계, 색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증가시키면은 분광 방사속이 증가하고 연색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것인데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색성. 그래서 이 방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속과 파장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죠. 절대 이 람다 M이 파장이 절대 온도가 증가할수록 파장이 작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 M도 작은 쪽으로 방사속과의 관계에서 방사속이 커지는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그림도 암기는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